예, 지금부터는 안종범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안종범 씨 출석하셨죠? 예. 증인 앞으로 나오시죠. 예. 지금 증인이 재직하시던 곳하고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시던 일을 좀 앉아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네,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역임했습니다. 예.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녹음을 하기로 합니다. 증인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설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하신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시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안종범. 예. 예, 우리 청구인 대리인 중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전종민 변호사가 주로 신문하겠습니다. 예,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한 1시간 정도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압축을 해서 알겠습니다. 쟁점을 분명하게 좀 주시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수사 받으시고 뭐 재판도 연일 계속되시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네네. 재판관님들께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증인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셨죠. 예. 예, 그러다가 2014년 6월경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었죠. 네. 2014년 6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을 지내셨고요. 네. 2016년 5월경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는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을 지냈죠. 예. 15항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지금 검찰청에 들어가 있는 업무 수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잘 아시죠? 예. 그거 증인이 작성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15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업무 수첩은 피청구인 이 대통령님을 지칭합니다. 피청구인의 지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의 연락처 등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여 적은 것이고 나중에 추가한 내용은 없는 것이죠. 예. 5항 묻겠습니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7일 설립 허가를 받았고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13일 설립 허가를 받았죠. 네. 6항입니다. 증인 2014년 8월 18일에 원전 수주 협의하시러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신 데 기억나시나요? 8월 18일. 예. 그 전날 차은택 씨 만나셨나요? 피청구인 소개로?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날요. 피청구인이 뭐라고 하시면서 차은택을 만나라고 하시던가요? 문화와 관련된 상당히 훌륭한 인재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 UAE 가서 한국 UAE의 문화 교류와 관련돼서 협조를 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날 영품문에서 만나셨죠? 예. 영품문에서. 동행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었는데 그분이 김성현 씨 아닙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예. 된 김성현 씨. 혹시 김성현 씨 나중에 2015년 10월경에 설립된
주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 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모르시고요. 예, 예. 그럼 언제 아셨나요? 이 사실? 이번에 수사 수사 받으시면서요.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랑입니다. 차은택은 그 증인과 만난 이틀 후인 2014년 8월 19일에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 2015년 4월경에 민간합동 창대경제 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했지요. 예. 7항입니다. 차은택 씨는 검찰에서 2015년 여름경에 최순실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혹시 그 증인께서 2015년 7월 24일경 그 대통령께서 기업 총수들과 면담 이전에 그 재단 관련 이야기를 듣거나 뭐 지시받은 적은 언젠가요? 그 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그 전부터 이 재단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이 문화의 중요성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 파랑 좀 신문상 화상기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화상기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증인 모니터 옆에 지금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 예. 모니터에. 요거 보시면 7월 1일 날 그 2010년 7월 1일 날 교육문화수석 경제금융비서관 문화비서관과 함께 차은택을 만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일정상 그렇게 돼 있었다면 아마 교문수석이 요청해서 회의를 했던 것도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 교문수석. 그 다음에 표를 하나 더 봐주세요. 뒤에 표를. 그 7월 10일 날 이 경제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에서요. 그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 만난 사실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일로 만났는지 혹시 이 일정이 취소됐는지도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고 그때 진술했습니다. 10항입니다. 그 증인 핸드폰에 있는 문자에 의하면 2010년 7월 20일 차은택이 증인에게 이승철 부회장께 제가 생각하는 걸 정리해 드렸습니다. 더우신데 늘 수고가 많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했는데 받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그 점 또한 검찰에서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추측성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예. 11항입니다. 요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증인께서 2015년 7월 1일 관련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차은택을 만나서 재단 설립을 상의하고 그다음 두 번째 7월 10일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을 만나 이 사실을 알리면서 차은택이 정리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고 세 번째로 그에 따라 차은택은 재단 설립 글자를 정리해서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달한 후에 7월 20일 날 증인에게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던 문자를 보낸 것을 보이는데 어떠세요?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차은택, 이승철과 이 재단과 관련돼서 사전에 미리 이야기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항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여기 그 봐보시면은 이제 7월 24, 25일에 대기업 총수 면담 있고 24일 현대차, CJSK, 7월 25일 삼성, LG 하나, 한진 이렇게 개별 명담이 진행된 거죠. 네. 14만 묻겠습니다. 그 재단 설립을 위한 기업들 모금액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300억을 이야기해서 정경련의 이승철에게 그 금액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네. 14항입니다. 지금 기억 좀 잘 이제 되새겨 보십시오. 그 지금 본건 의혹이 제기되고 난 후인 2016년 10월경 그 피청구인과 그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호 홍보수석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2016년 10월경에. 10월에 만난
예. 어떤 일로 만났는지는 예,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예. 증인 그때 이제 2015년 2월 및 7월에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대기업 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이후 정경련 주도로 모금을 한 것으로 해명을 하자고 해서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실제 2015년 7월경 대통령과 7개국 회장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인데 그런 것은 밝힐 수 없으니까 2015년 2월 회의 및 7월 전체 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 나누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라항은 그러니까 2015년 2월 회의는 2015년 2월 24일 개최된 메세나협회 창립 20주년 오찬일 말하고요. 2015년 7월 회의는 2015년 7월 24일 11시에 개최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대표간담회를 말하는 거죠. 네. 피천구인께서는 2015년 7월 24일 위 간담회 오찬을 마친 다음에 그날 오후부터 다음 날인 7월 25일까지 7대 기업 대표와 1대1 면담을 하시지요. 예. 혹시 개별 단독 면담에서 재단 출연 모금에 결정될 것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대기업 회장과의 대통령 간의 이 개별 면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항 여쭙겠습니다. 개별 면담 후에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구두로 말씀하신 것을 증인이 메모한 수첩에는 현대차 30억 플러스 30억, 60억 그리고 CJ 30억 플러스 30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네. 기재하셨죠. 네. 현대차 CJ 이어서 24일에는 SK가 이제 면담을 하시고요. 다음 날 25일에는 삼성, LG, 하나, 한진기업에는 이제 이어서 계속 면담을 하시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거기 이제 수첩에는 30억 기재가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대통령께서 저에게 현대차와 CJ 관련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30억이라는 금액을 말씀하셨고 다른 업체들도 그에 준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업체들에 대하여는 굳이 금액을 말씀하지 않아 제 수첩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신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방을 아까 물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6항입니다. 이것 좀 보여드릴까요? 2015년 10월 21일자 증인 수첩인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조직표, 정관, 문화재단법인, 미르재단, 용해순수호, 김영수 이사장, 장순각, 이한선, 송혜진, 사무총장 이성한, 사무실 가면. 요거 증인 수첩에 기재된 거 맞죠? 예. 기재돼 있는 거. 요게 21일이면은 2015년 10월 27일 미르재단 설립 일주일 전인데요. 피청구인께서 전화통화로 미르라는 재단명을 처음 말씀하셨고, 그 임원진들 명단도 전화로 알려주었고, 김영수 이사장, 장순각, 이한선, 송혜진, 조희숙, 김영석 등 이사를 할 사람들의 명단을 불러주신 거죠. 예. 피청구인께서 위 사람들의 이력서, 조직도, 정관을 인편을 통해 서면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력서에 나오는 전화번호를 보고 증인이 이사장 및 이사 예장자들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였고 이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들이 미르재단의 운영진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 증인은 다소 의아해하셨죠. 예.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라항입니다. 또한 당시 피청구인께서 이성한을 미르 사무총장 예정자라고 일러주셨고요. 예. 망입니다. 피청구인이 이사진으로 언급한 인물 등 중 상당수는 차은택이 최순실에게 추천하였다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보면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상의해서 재산 영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저는 그 사실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2015년 12월 11일자 수첩 한번 보십시오. 여기 KSP 나와 있고 김필승 대전대 체육학과 전화번호도 여기 명기가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정현식 감사, 강남두 군데 정관 조직. 요거는 K스포츠재단 설립일이 2016년 1월 13일로부터 한 달 전 일인데요. 미르재단 때와 마찬가지로 K스포츠재단 운영진 내정된 사람들의 명단도 피청구인께서 증인으로 전화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피청구인이 알려주신 번호로 이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해보니 대부분 자신들이 재단 운영진으로 내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예. 자, 그 다음에 2015년 12월 20일자 내용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KSP 정동구 이사장, 그 다음에 이건 수첩에 관한 질문은 수첩에 적법적으로 취득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고 증인께 혹시 자리를 비우셨습니까, 변호사님? 예,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예, 그 본인 다 수첩 예.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예. 질문하고 있는 건데. 예,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계속 신문하시죠. 예. 자, 정현식 감사 전화번호 있고요. 이철용 재무부장 여기 전화번호 있고 가항입니다. 피청구인이 전화로 이사장 정동구, 상근이사 김필승, 감사 정현식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주셨지요. 예. 이들도 역시 자신들이 그 재단 운영진으로 내정된 사실을 미루어 알고 있었고요.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대략적으로 알고 기억합니다. 계셨습니까? 그분들 전화하니까. 네. 자, 그 2015년 12월 25일자 도수첩 보신 문화창조 K스포츠 김필승 이철원 25일자인데요. 이것도 피정구인께서 K스포츠 재단 인선에 대해 다시 한번 증인에게 언급하셨던 거지요. 네,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12월 26일자 증인 수첩이 있는데요. 이게 유네스코 사업 미르재단 부처 플레이그라운드 TF 구성 이렇게 있는데요. 가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유네스코 사업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거는 개도국 소녀들을 위한 계몽 활동 사업인데 피청구인이 미르재단하고 관련 부처 그리고 당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 군데를 연결시켜서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내용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전해에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이 소녀 건강을 위한 주제로 연설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는 차원에서 아마 미르재단과 부처 간의 TF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사업이 향후 K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사업은 맞습니다. 그 중에 일부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예. 그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는 2010여경 설립되어 차은택의 지인인 김홍탁이 대표에서 등재된 광고 회사인데 실제 오너는 최순실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모르시나요? 예. 20이랑 묻겠습니다. 2016년 1월 3일 보겠습니다. 감사 K 김기천 관일방사 검사 68세 전화번호 적혀 있고요. 공익재단 계획 인재양성 올림픽 플레이그라운드 주식회사 설립 후 남북체육회 유네스코 요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K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K스포츠 재단 말하는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네. 피청구인께서 김기천 광일건설 감사를 K스포츠 재단 감사로 연결시켜주라고 지시하셨지요. 예. 라는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인재양성 화살표 올림픽 플레이그라운드 부분은 K스포츠 재단에서 올림픽을 위한 인재양성을 하는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활용하라는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던 거지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뭔가 불러주셔서 메모는 했지만 그걸 제가 지시사항으로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거기 그 주식회사 설립 후 부분이 있는데 그 주식회사 부분은 그것도 전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 WK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잘 모르시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WK라는 회사를 전혀 모르시나요? 브루케이는 그 한참 후에 대통령께서 한번 GKL하고 같이 연결을 한번 시켜주라라고 해서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러신가요? 예. 그럼 뒤에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그랜드 코리아 레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사항 생략하겠습니다. 22항입니다.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은 K스포츠재단 기업 관련 현안에 대해서 제자의적으로 안정범에게 보고를 한 적은 없고 최순실이 안정범 수석에게 알려주거나 상의를 드려보라고 할 경우만 보고를 하였다라고 했는데 최순실이 이와 같이 정현식으로 하여금 증인에게 보고를 하도록 시킨 이유가 뭔가요? 그 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현식 씨한테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뭐 보고받으신 건 있으신가요? 보고라기보다 그 사업과 관련돼서 가끔 전화를 해서 알려주고는 했었는데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조치를 취하고 한 건 없습니다. 네, 23항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1월 23일 그 보시면요. GK1 스포츠클럽 김종차관 문체부 K스포츠재단 인재양성 사무총장 김종 여기 보세요. 그 위 메모도 그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신 내용인데 문체부 김종 차관이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사업이 있고 K스포츠재단은 인재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단의 정현식 사무총장을 김종 차관에게 연결을 시켜주라고 지시를 한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2024항입니다. 2016년 2월 26일자 기재 내용 아래 같은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K스포츠 이사장 월급 현실화 이렇게 메모가 있는데요. 이 메모는 대통령께서 K스포츠의 이사장이 비상근인데 당시 월급이 적은 것 같은데 현실화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정현식 사무총장에 전화를 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메모한 자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기억을 했습니다. 예, 급여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급여? 적은 걸 보고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이건 피청구인께서 K스포츠 재단 운영을 해서 이사장 급여 문제까지 지시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시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은 제가 나지 않습니다. 정현식 사무총장에 전화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월급 관련해. 전화를 가끔 하긴 해도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직접 이야기한 기억은 좀 잘 안 납니다. 예. 25항 여쭤보겠습니다. 그 2016년 10월 12일자 증인 수첩에서요. 그 VIP 면담이라는 메모에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12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기 모금 BH 주도 X 화살표하고 재계 플러스 BH 인사 BH 개입 X 화살표하고 BH 추천 검토 사업 BH 주도 X 화살표하고 BH 협조에 참여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그 수첩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 10월 12일에 그 다음 주에 예정된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 피청군의 입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증인 그리고 민정수석, 홍보수석이 피청구인과 면담한 내용을 증인이 메모한 것을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항입니다. 첫 번째, 모금은 BH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재계가 BH가 함께한 것이고 두 번째, 인사도 BH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BH가 추천한 것에 불과하며 세 번째, 사업도 BH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BH가 협조, 참여한 것을 정리하자는 내용인가요? 예. 위 정리된 내용 기체에서 피청구인께서는 실제로 다음 주인 2016년 10월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단 자체의 모금은 정경련이 주도해서 한 거고 인사는 BH에서 추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항입니다.
증인 검찰에서요, 이 회의에서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재단 설립 과정에 의혹이 많으니 사실대로 밝히고 비선 실세와 관련해서도 비선 실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표하자는 건의를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재단 설립 관련해서만 일부 받아들이시고 비선 실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네,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 답변을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당시 그때 비선실세를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것을 대통령께서 그 다음 주에 말씀하실 때 반영을 안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성하는 과정에 그게 표현이 좀 더 강하게 그래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증인. 그날 회의 때 비선 실세를 인정하자고 건의한 수석 누구세요? 제가 했습니다. 아, 증인께서 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27항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저기 2016년 2월하고 2월 달하고 3월 14일에 있었던 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2016년 2월 및 3월에 있었던 국외기업 회장들과의 면담 진행 내용이죠. 표에 나와 있는 게요. 그거 보시면 맞습니까? 네. 28항입니다. 가항 묻지 않고 나항을 묻겠습니다. 2015년 7월경에 이미 현대차 그룹 등 기업 총수들과 면담 자리를 가지셨잖아요. 근데 2016년 2월경에 또다시 기업들과 면담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여기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이제 이 면담 전에 기업들의 건의 내용이 담긴 말씀 자료를 정리해서 피청구인께 드린 사실이 있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개별 면담을 하시면 사전에 참고 자료로 말씀 자료를 써서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대통령께서 참고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 SK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9항입니다. 증인 이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9회 피제. (29회) 가항입니다. 증인 2014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8월 19일경까지 오랜 기간인데요. 이 사이 기간에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 등 SK 관계자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이고요. 네, 됐습니다. 답변하셨습니까? 나항입니다. 증인 이제 2015년 8월 9일 11시 39분경에 오전에 SK 김창근 회장으로부터 수석님 어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자료 준비로 늦게까지 있다가 늦게 일어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6시경 자료 준비가 완료된 듯합니다. 라는 문자 받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걸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저 기억을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무슨 내용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예, 이게 맞는지. 다음에 2015년 8월 8일경에 피청구인께서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서 8.15 특사와 관련해서 현재 재계 총수 중 사면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곳은 SK이다. 다만 국민 감정이 좋지 않으니 만약 사면이 된다면 SK 사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줄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SK로부터 받아 검토해 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증인께서 그날 SK 김창근 회장에게 연락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자료를 준비해 보라고 했는데 다음 날 오전까지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아서 김창근 회장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술하셨는데 이게 맞는가요? 그 당시에 조사 과정에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을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김창근 회장께서 먼저 제안을 하고 그런 자료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훨씬 더 기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제가 더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지금 말씀드린 맥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만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항입니다.
김창근 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2015년 7월 13일경 서울 프라자 호텔 5층 비즈니스센터 소회의실에서 증인을 만나서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부탁하였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조사 과정에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답은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셨고요. 예. 김창근 회장이 부탁은 하신 것 같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했던 그 당시는 사면과 관련해서는 제 소관 사항도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답변을 항상 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야기했으면 답변을 분명히 안 했습니다. 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인데요. 2015년 7월 20일 김창근 회장의 증인에게 경제수석님 지난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하여 뵙고 논의드리고 싶습니다. 일간 뵐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 주시면 챙기겠습니다. 김창근 드림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조사 과정에 보고 기억을 했는데 이 또한 이렇게 김창근 회장이 말씀을 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조금 더 경계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제가 아마 대통령한테 보고는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면담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이 문자를 받은 기억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그런 건의를 드렸던 거는 나중에 기억을 해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그 김창근 회장이 부탁을 한 것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기억하시나요? 아마 7월 24일인지 5일인지가 김창근 회장하고 그렇죠. 면담이 잡혀 있는 시점이라서 대통령께 아마 이 사면과 관련돼서 또 부탁을 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 30평입니다. 2015년 8월 13일에요. 김창근 회장의 증인에게 안종범 경제수석님, SK 김창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 나라 경제 살리기를 주도할 것이고 수석님의 은혜 또한 개인적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우선 최태원과 모든 SK 식구들을 대신하여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근 드림. 이라는 문자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예, 이것도 조사 과정에 기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2015년 8월 13일 피청구인께서 증인에게 SK 측의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 사실을 미리 알려주라고 하여 공식 발표 전에 김창근에게 알려주신 것이 맞습니까? 네, 그 당시에 조사할 때 그렇게 기억을 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 기억이 다 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문자로 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좀 나서 진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나시는 대로 재판관님한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31항입니다. 했고 그 이후 정경영 주도로 모금을 한 것으로 해명을 하자고 해서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실제 2015년 7월경 대통령과 7개의 회장들과의 개별 연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인데 그런 것은 밝힐 수 없으니까 2015년 2월 회의 및 7월 전체 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 나누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항은 그러니까 2015년 2월 회의는 2015년 2월 24일 개최된 메세나협회 창립 20주년 오찬일을 말하고요. 2015년 7월 회의는 2010년 7월 24일 11시에 개최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대표간담회를 말하는 거죠. 네. 피청구인께서는 2015년 7월 24일 위 간담회 오찬을 마친 다음에 그날 오후부터 다음 날인 7월 25일까지 7대 기업 대표와 1대1 면담을 하시지요. 예. 혹시 개별 단독 면담에서 재단 출연 모금이 결정될 것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대기업 회장과의 대통령 간의 이 개별 면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항 해주겠습니다.
그 개별 면담 후에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구두로 말씀하신 것을 증인이 메모한 수첩에는 현대차 30억 플러스 30억 60억 그리고 CJ 30억 플러스 30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네. 기재하셨죠. 네. 이제 그 현대차 CJ 이어서 24일에는 SK가 이제 면담을 하시고요. 다음 날 25일에는 삼성, LG, 하나, 한진기업에는 이제 이어서 계속 면담을 하시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수첩에는 30억 기재가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대통령께서 저에게 현대차와 CJ 관련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30억이라는 금액을 말씀하셨고 다른 업체들도 그에 준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업체들에 대하여는 굳이 금액을 말씀하지 않아 제 수첩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신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방을 아까 물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아셨나요, 이 사실? 이번에 수사 받으시면서요?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랑입니다. 차은택은 그 증인과 만난 이틀 후인 2014년 8월 19일에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 2015년 4월경에 민간합동 창대경제 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했지요. 예. 7항입니다. 차은택 씨는 검찰에서 2015년 여름경에 최순실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혹시 그 증인께서 2015년 7월 24일경 그 대통령께서 기업 총수들과 면담 이전에 그 재단 관련 이야기를 듣거나 뭐 지시받은 적은 언젠가요? 그 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그 전부터 이 재단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이 문화의 중요성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 파랑 좀 신문상 화상기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화상기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증인 모니터 앞에 지금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 예. 모니터에. 요거 보시면 7월 1일 날 2010년 7월 1일 날 교육문화수석 경제금융비서관 문화비서관과 함께 차은택을 만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일정상 그렇게 돼 있었다면 아마 교문수석이 요청해서 회의를 했던 것도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 교문수석. 그 다음에 표를 하나 더 봐주세요. 뒤에 표를. 그 7월 10일 날 이 경제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에서요. 그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 만난 사실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일로 만났는지 혹시 이 일정이 취소됐는지도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고 그때 진술했습니다. 10항입니다. 그 증인 핸드폰에 있는 문자에 의하면 2010년 7월 20일 차은택이 증인에게 이승철 부회장께 제가 생각하는 걸 정리해 드렸습니다. 더우신데 늘 수고가 많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했는데 받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그 점 또한 검찰에서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추측성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예. 11항입니다. 요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증인께서 2015년 7월 1일 관련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차은택을 만나서 재단 설립을 상의하고 그다음 두 번째 7월 10일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을 만나 이 사실을 알리면서 차은택이 정리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고 세 번째로 그에 따라 차은택은 재단 설립 글자를 정리해서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달한 후에 7월 20일 날 증인에게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던 문자를 보낸 것을 보이는데 어떠세요?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차은택, 이승철과 이 재단과 관련돼서 사전에 미리 이야기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항 이 표를 한번 보시고 뭐 저기
그 봐보시면은 이제 7월 24, 25일에 대기업 총수 면담 있고 24일 현대차, CJSK, 7월 25일 삼성, LG 하나, 한진 이렇게 개별 면담이 진행된 거죠. 네. 14만 묻겠습니다. 그 재단 설립을 위한 기업들 모금액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300억을 이야기해서 정경련의 이승철에게 그 금액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네. 14항입니다. 지금 기억 좀 이제 되새겨 보십시오. 그 지금 본건 의혹이 제기되고 난 후인 2016년 10월경 그 피청구인과 그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호 홍보석 함께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2016년 10월경에. 10월경에 만난 예. 어떤 일로 만났는지는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예. 증인 그때 이제 2015년 2월 및 7월에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대기업 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까지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셨죠. 예. 그러다가 2014년 6월경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었죠. 네. 2014년 6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을 지내셨고요. 네. 2016년 5월경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는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을 지냈죠. 예. 15항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지금 그 검찰청에 들어가 있는 그 업무 수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잘 아시죠? 예. 그거 증인이 작성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15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업무 수첩은 피청구인 이 대통령님을 지칭합니다. 피청구인의 지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의 연락처 등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여 적은 것이고 나중에 추가한 내용은 없는 것이죠. 예. 5항 묻겠습니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7일 설립 허가를 받았고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13일 설립 허가를 받았죠. 네. 6항입니다. 증인 2014년 8월 18일에 원전 수주 협의하시러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신 데 기억나시나요? 8월 18일. 예. 그 전날 차은택 씨 만나셨나요? 피청구인 소개로?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날이요. 그 피청구인이 뭐라고 하시면서 차은택을 만나라고 하시던가요? 문화와 관련된 상당히 훌륭한 인재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 UAE 가서 한국 UAE의 문화 교류와 관련돼서 협조를 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날 영품문에서 만나셨죠. 예. 영품문에서. 그 동행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었는데 그분이 그 김성현 씨 아닙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예. 된 김성현 씨. 혹시 김성현 씨 나중에 그 2015년 10월경에 설립된 주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 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모르시고요. 예. 그럼 지금부터는 안정범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안정호 씨 출석하셨죠? 예. 증인 앞으로 나오시죠. 예. 지금 증인이 재직하시던 곳하고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시던 일을 좀 앉아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네,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역임했습니다. 예.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을 하기로 합니다. 증인 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설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시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안종범. 예, 우리 청구인 대리인 중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전종민 변호사가 주로 신문하겠습니다. 예,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한 1시간 정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압축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쟁점을 분명하게 좀 주시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수사 받으시고 뭐 재판도 연일 계속되시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네. 재판관님들께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증인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경